특히 개별 종목 그리고 코인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인 거죠. 결론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이걸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예전에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비트코인도 하고 알트코인도 하고 나 그런 거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안 거죠? 안 거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스튜디오로 모신 이유, 개별 종목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고 너는 비트코인을 안 하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왜 서초감자는 개별 종목이랑 코인을 안 하는가, 이제 이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보라님은 부동산을 먼저 했고 최근에 주식이랑 코인에 관심을 갖는 상황, 나는 반대로 주식이랑 코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관심을 가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먼저 시작한 나는 정작 개별 주식이랑 코인을 안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갑자기 보라님은 연락이 와서 이제 주식에도 갑자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코인을 담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궁금했어. 첫 번째로 자산 배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 자산이 부동산으로만 모아두기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컸다고 생각을 했거든. 이거 부동산으로만 넣어놨다가는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해서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곳으로 나눠 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 지금은 이제 부동산, 그 다음에 미국 주식, 나머지는 코덱스 CD 금리, 그리고 나서 코인이고. 엄밀히 말하면 미국 주식은 아니고 미국 ETF죠. 아, 그렇지. 맞죠. 미국 S&P 500. 맞아요. 근데 이게 내가 실제 SPY를 매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엔화로도 갔어. 일본에 있는 S&P 500을 샀어요. 그거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 엔화가 지금 나는 올라갈 거라고 베팅을 한 거지. 시장은 한국의 환율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구나. 근데 희한하게 이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엔화가 떨어지고 있어요, 가치가. 내가 근데 그걸 보면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얘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환율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할 것 같다. 왜냐? 그것이 또 미국의 의도기도 해요. 자칫 잘못해서 일본이 계속적으로 환율이 낮아져 있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강달러가 되기 때문에 계속 수출을 하고 싶어도 다시 또 수입 국가가 되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지금은 엔화를 사놔도 된다. 엔화가 지금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다. 이런 머리가 갑자기 돌아가게 된 이유는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사고 싶은 부동산이 없어서 그래. 어쩔 수 없이 갑자기 현금 보유량이 많아지게 됐다. 그렇게 되면서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 녹는다. 자연스럽게 통화량이 미국도 우리나라도 일본도 중국도 다 많이 푸는 이상이 생겼고, 근데 이게 시장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 원래는 시장이 그것들을 막 수요 공급에 따라 조절하는데 지금 2026년부터는 이거 지금 다 서로가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풀면서 얘들이 인플레이션을 감당해 가면서 GDP를 올리려고 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코인은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야. 테스트. 현재 지금 금과 달러의 시대에서 디지털 화폐 시대로 넘어가는 기점에 난 있다고 생각하거든. 바뀌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오던 그게 이더리움 기반의 어떤 다른 화폐가 생겨나던 그때는 내가 바보짓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팔 때도 나중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팔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내가 팔고 있는 상품도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로 사게 되는 순간에도 그걸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 미국이 하는 행태가 생각보다 본인들의 달러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도 자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이 디지털 화폐를 본인들의 제2의 달러, 기축 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힘을 쓸 것이다 라는 생각에 내가 이제 계속 담게 된 거예요. 나는 보라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관점이에요. 우리가 만난 지 한 3, 4년 됐나? 그때는 그냥 부동산 쟁이였어. 이런 주식이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못 알아들었고. 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맞아요. 나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주식에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매수 매도 버튼이 맞아.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어딘지 모르고 뭐 질문 수준 자체가 거의 초딩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들으면서 그 다음 스텝을 이제는 거시경제를 보고 그 다음에 내 자산을 분산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지. 나는 이게 엄청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런 측면에서 보라가 좀 대단하지 않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자님은 또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일단 어쨌든 자산은 서초구에 안정적인 걸 하나 만들어놨고, 그럼 이제 또 넥스트는 현금 흐름을 만들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제 상황에서 충분히 현금 흐름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보라님처럼 더 돈을 많이 벌어, 더 현금 흐름이 많이 돌아, 그럼 나도 이 스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지금 내 상황, 이걸 시청하는 많은 분들의 상황이 보라님의 지금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굳이 특히 개별 종목 그리고 코인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인 거죠. 그걸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개별 종목과 코인을 안 하는 이유는 딱 이래요.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알아?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21년도의 성적표가 재무제표만 보면 특히나 가치 투자자들은 환장하지. 엄청난 주식인 거야. 그런데 22년 1월에 갑자기 뉴스가 떠요. 그 재무팀장 한 명으로 2215억을 횡령해. 회장님보다 내가 돈이 많아.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완전 와르르르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분석의 영역을 사실은 벗어난 거지. 이걸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잘 나간 회사가 상장 폐지돼요. 물론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찌됐건 주식시장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지표가 이거야. 그 JP모건에서 40년을 전수조사를 했어. 조사를 해보니까 44%가 회복 불가능한, 그러니까 70% 이상 하락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50%만 손실이 나도 그 다음 회복하려면 몇 퍼센트 올라가야 돼? 100% 올라가야 돼. 근데 70%면 이건 뭐 재산 망하는 거야. 저 그런 거 있어요. 있지. 그래, 그런 거 있다고. 근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10개 중에 4개 이상은 파산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개별 종목이랑 코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결국은 예측과 대응이 안 돼. 그리고 주식시장은 내가 이제 책을 읽어본 결과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시장들이 아니야. 대응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해보니까 벌어도 얼마 못 벌어요. 큰 돈을 못 넣는 거지. 큰 돈을 못 넣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우리가 하는 투자는 사실 가치 투자에 가깝죠. S&P 500이나 서울 아파트나 이런 거는 그냥 가치 투자 플러스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상품이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걸 믿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 자산들은 떨어지면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더 담아야지. 좋은 자산이니까. 근데 데이 트레이딩은 종목을 보지 않아. 그 종목을 믿지 않는 거지. 오로지 차트와 추세를 믿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었는데 자기가 총 자산의 1%를 손절 구간으로 잡았어. 그러면은 100만 원이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잘라주는 거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익은 극대화하고. 이들의 관점과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이런 좋은 자산을 투자하는 거의 관점이 다른 거야. 결론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떨어졌는데 내가 여기에 전 재산 담을 수 있어? 이걸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남 아파트가 30% 떨어졌어. 사 안 사? 무조건 사죠. S&P 500이 30% 떨어졌어. 사 안 사? 꽤 많은 부분을 넣을 것 같아. 우린 그때 손절하지 않아.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자산으로 둬야 되는 거야. 반면에 한번 삼성전자 해볼까? 이거 삼성전자 지금 너무 날아가가지고 사실은 지금 뭐 거의 15만 원이야. 지금은 이 말이 당연히 통하지 않을 거야. 삼성전자 지금 뭐 실적 좋다. 앞으로 더 갈 거다. 코스피 5천, 6천 뚫는다. 이런 기사밖에 없어 지금. 근데 잘 보자고. 7만 원일 때 삼성전자 매수했다고 가정해볼게. 근데 걔가 9만 원 갔어. 팔았어요? 7만 얼마에 샀고 너무 약간 올라가니까 약간 홀딩하다가 4만 원으로 떨어졌어. 못 사겠더라고요. 봐봐. 이게 포인트야. 이게 뭐냐면 7만 원에 갔어. 9만 원에 못 팔았어. 맞지? 못 팔았다가 그럼 다시 7만 원에 왔단 말이야?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뭔 생각하냐면 그때 팔걸. 9만 원에 팔고 이때 담을걸. 근데 이제 7만 원 왔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버티는 거야. 좋은 종목이니까. 근데 걔가 5만 원으로 갔어. 근데 못 담았다고 했잖아. 담을 수 있어? 못 담아.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열심히 분석한 사람만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근데 다시 만약에 7만 원 원금까지 왔다고 해보자. 그때 대부분 판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제 좀 아깝잖아. 내 시간이. 그러니까 버틴단 말이야. 근데 다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차트 보면 다시 5만 원으로 가. 7만 원까지 다시 한번 왔다가 5만 원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그때 또 무슨 생각 들어? 우리는? 그때 팔 거리라는 생각 들어. 그리고 나서 다시 7만 원으로 간단 말이야. 이때 버텼다 합시다. 그럼 그때 9만 원까지 갔어. 그럼 어때? 대부분 팔았을 거야. 왜냐면 여기서도 9만 원을 막 이렇게 치고 가지 않지만 흔들거든. 그러다가 지금 15만 원 거의 근처까지 간 거란 말이야. 과연 이 7만 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 15만 원까지 버티고 먹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러지 못한다 생각해. 이 변동성은 그렇게 못 견딘다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내 자산이 많이 담기면 담길수록 더더욱 이 100%까지 못 먹어.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결국은 이 개별 종목으로는 큰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은 많지만 개별 종목으로 부자 된 사람이 없는 이유가 나는 이런 이유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어제 그 보내준 강의에서 인사이트가 있었던 게 뭐냐면 개인들은 수익은 짧게 먹고 손실은 크게 가져가.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더라도 못 버는 거야. 그리고 이 가치 투자가 돈 벌려면 이 회사에 대한 분석이 완벽해야 돼. 그리고 이 회사를 완벽하게 믿어야 돼. 그럼 이렇게 5만 전자 떨어졌을 때도 미친 듯이 담아야 되고 4만 원 덧을 때도 미친 듯이 담아야 돼. 돈 생길 때마다 담아야 돼. 근데 그때 뉴스가 어떠냐고. 그때 삼성전자 담는 사람들은 바보야. 손가락질 당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 개별 종목을 해봤자 돈을 많이 못 번다. 이게 가장 포인트야. 내가 개별 종목 안 하는 게. 10년을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 한 말인데 사실 이걸 내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는 이 말이 사실 납득이 안 갔어. 짧게 먹고 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꽤 오래 지나니까 왜 이 대가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알겠더라고. 코인도 똑같아요. 이 비트코인에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못 담는 거야. 비트코인 50% 떨어지면 살 거야, 안 살? 그러니까 못 살 것 같은 거지. 근데 다만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비트코인이 그럼 안 좋은 자산이냐?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너무 좋은 자산이야. 그래서 근데 지금은 나는 이 돈을 가지고 더 안전하게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장치가 있으니까 여기다 맞아요. 하는 것 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이 더 많아져. 그럼 나도 그때부터는 분산 투자하겠지. 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 아직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한 분야에서 뾰족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잘하는 부분을 깊게 파서 거기서 돈을 만들어야 돼. 나는 초반부터 그렇게 공부했어요. 반대로. 나는 초반에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했고 그냥 분산했어. 지금 보라님이 하는 것처럼 그때 그 거시경제를 공부했고 그때 이렇게 분산 투자를 했었어. 근데 물론 그때도 돈을 벌긴 했어.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오히려 하나 부동산만 팠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 맞아.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나처럼 분산 투자하면은 안전하긴 하지. 근데 느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라님처럼 점점점 자산이 커져. 그리고 이제는 돈들이 갈 데가 없어. 근데 그럴 때는 사실은 이제는 분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S&P는 그렇게 더 그 떨어지지 터틀 트레이딩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치. 진짜 확실히 우량주는 여기 이렇게 건드리면 안 돼. 나는 변동성이 약해서 그런 거지. 그러기도 하고 S&P 변동성이 없는 편이지. 강남 아파트보단 크지. 나는 개인적으로 S&P 500이 어쩌면은 강남 부동산보다도 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2020년 1월, 그러니까 약 6년 전에 1억을 투자를 했어. 지금 26년 1월 현재 기준의 원화 가치로 따지면 비트코인은 14억 5천이 됐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사실은 안 좋은 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대신 이 변동성을 겪는 거야. 77. 최대 낙폭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77.5% 견뎌야 되는 거야. 아, 이때 됐을 때 내가 더 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라는 거야. 근데 이제 반면 S&P 500은 1억 투자했을 때 2억 5,100만 원이 됐어요. 누적 수익률이 151%, 연평균 수익률로 따졌을 때도 16.6%나 돼. 그러니까 괜찮은 거지 사실. 그리고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18.4%밖에 안 돼. 최근에 그러니까 S&P가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는 걸 만연하게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투여되는 게 S&P 500이에요. S&P 500은 언제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 종목이 바뀌어요? 정기 리밸런싱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총 4번 정도 된대. 그러니까 3월, 6월, 9월, 12월 정도에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이 되고 그리고 코스피 지금 많이 올라서 2억 2천만 원 정도 됐어. 그러니까 이것도 연평균으로 따지면 14% 정도 돼요. 근데 과거의 코스피는 거의 연평균이 5에서 6% 정도밖에 안 됐어. 근데 지금 S&P가 더 수익률이 높단 말이야. 근데 어때? 최대 낙폭 MDD는 우리나라가 훨씬 커. 그러니까 변동성은 더 크면서 수익률은 S&P보다 적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둘 중에 뭘 투자해야 돼? 라고 하면 미국 가는 거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코스피가 5,500도 넘을 것 같거든? 근데 그럴 때마다 더 겁나. 맞아. 그러니까 외면 받으면 철저히 이게- 외면 받잖아. 이게 뭐 나는 이게 참 웃긴데 코스피가 오히려 더 비트코인 같은 느낌이야. 나한테는. 맞아. 오히려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로 유입하는 게 사실은 이거 거의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몇 개 안 되잖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정도가 지금 거의 확 끌어올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현대차도 현대차도 올리고 이게 사실은 실제로 코스피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200개인데 제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안전하네요. 나도 요즘 생각은 그래요. 우리 저번에 4월 달인가 폭락왔을 때 맞아요, 나스닥 맞아요. 담았고 코스피도 담았잖아요. ETF로. 내가 그거 분할 매도를 계속 했지만 좀 남겨놨거든. 최근에 봤는데 70%인가? 코스피? 75% 났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나는 싸네 해서 담은 건데 이제 배분을 해놓고 보니까 난 나스닥을 계속 가져갔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근데 맞아. 그때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겁이 났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때는 내가 유동성을 살려놓고 아파트를 하나 더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 당시 와이프랑의 계획은 한 번 더 강하게 들어가자라는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동성 살려놔야 된다는 생각에 현금화를 시켜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 맞아요. 지금이야 맞아. 유동성이 단기간 없기 때문에 음. 내가 이렇게까지 배분을 해놓는 거지. 맞아. 근데 서울 아파트가 누적 수익률이 48%고 1억짜리 지금 아파트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1억 투자시. 그러니까 6.7% 정도 오른 거야. 서울 평균. 뭐 상급자가 이런 게 아니라 서울 평균. 근데 이제 얘가 최대 낙폭이 15.2%. 그러니까 얘는 변동성도 작지만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작은 거야. 근데 수익률 자체는 작아. 서울 아파트가. 근데 수익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식이 아무리
수익률이 많이 올라간다 한들 아마 아파트보다 덜 벌었을 확률이 커요. 전체 자산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먼저 선점을 하는 이유도 그거 같아. 일단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수익률도 적지만 규모 자체가 너무 크니까 몇 퍼센트만 올라도 이렇게 팍팍 올라가잖아. 결론은 그거예요. 전 재산을 넣을 수 있는 곳에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무너무 많아지면 그때 분산 투자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는 딱 이렇게만 해요. 진짜 서울 아파트 화폐가치 하락은 기정사실화돼 있고 이걸 그냥 인플레이션은 믿는 거야.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건 이제 나의 믿음인 거지. 그리고 S&P 500이랑 나스닥 100은 세계 최고 기업들이 동시에 횡령할 수 없어. 동시에 망할 수 없어. 오히려 그래서 서울 아파트보다도 더 좋은 자산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믿고 그냥 모아간다. 이렇게 가는 거고 공모주 스펙주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잃을 확률이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전 재산 여기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5개만 하는 거예요. 저는 전고점을 회복할 확률이 99%인 곳만 내 인생을 거는 거지. 그래야지 크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도파민이 터지는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오면 진짜 지겨운 거지. 진짜 극안정주의니까. 나 예전에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비트코인도 하고 알트코인도 하고 아까 TQQQ 나 그런 거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안 거죠? 안 거지. 결국은 다시 돌고 돌아 본질에 집중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을 사는 것. 그리고 그걸 모아가는 것. 전 아까 이게 너무 공감됐어. 떨어졌을 때 환호하면서 담을 수 있는 자산. 맞아.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도 확 와닿았어. 오늘 내가 잠시 트레이딩의 세계로 빠질 뻔했는데 와, 이거 나는 요즘에 연금저축 펀드를 보면서 20대 의뢰인분들 꽤 요새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와, 연금저축 펀드 진짜 초반부터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20대들도 달라. 똑똑해. 근데 나는 공모주 하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초반부터 연금저축 펀드 다 넣지 말라고. 초반에 큰 시드를 모아서 부동산 자산을 가져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버는 돈을 족족들이 거기 다 넣는 바람에 내가 깨라고도 못하겠고 근데 부동산을 하려니까 본인들이 5억짜리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야. 연저펀은 분명히 좋은데 내가 봤을 때 노후 준비가 1번이야. 감자님의 형태로 하는 게 맞아. 근데 초반부에 사회초년생이 됐을 때는 일단은 뭐 파킹에다가 연저펀 일부 넣고 그 다음에 SPY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확 불려보고 그 다음에 시드 만든 다음에는 또 그거 제발 또 연저펀을 다 퍼넣지는 말고 부동산을 최대한 젊은 시기에 살 수 있는 만큼 뭐 갭이면 갭도 더 좋고 갭이면 안 깨도 되니까 좋고 그런 걸 조금 더 20대 때부터 알면 좋긴 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이상 매수할 자산만 매수하세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내가 기분 좋을 자산. 너무 신나는데? 더 싸졌는데? 너무 좋은데? 이런 자산만 매수하시고요. 두 번째는 들어가기 전에 리스크 꼭 측정하세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내가 진짜 계속 매수할 수 있나? 기분 좋게? 혹시나 이 중에서 그 트레이딩,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접근한다면 내 시드에 한 1%를 손절 라인으로 정하세요. 예를 들면 1억이라면 딱 100만 원이 딱 왔다. 그러면 손절 라인 딱 치고 뒤돌아서 내 일상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길게 가져가고 수익을 짧게 가져가. 그러니까 거기서도 예시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와닿더라고.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을 하고 B라는 사업을 해. 근데 A라는 사업이 훨씬 잘 돼. 근데 B라는 사업은 계속 적잖아. 뭐 어떻게 우리? B라는 사업 접고 A 사업을 쭉 간단 말이야. 근데 주식에서는 우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A가 잘 나가고 있어. 승승장구 10% 막 이렇게 나가고 있어. B라는 종목이 막 10% 손실 나. 대부분 어떤 판단을 하냐면 A 수익을 확정하고 B를 담아.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식도 우리가 진짜 같이 사업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잘 나가는 곳에서 우리가 그걸 담을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종목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은 그걸 할 시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